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신의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사필경님 반갑습니다. 유병선님 한동훈 응원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썸네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6년 1월 7일 방송. 그 정청래 씨가 어제 뭐 이게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뭐 휴먼 에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그 휴먼 에러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민주당 시스템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뭐예요? 민주당 사람이 문제다. 그런 얘기 한 휴먼에를 하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스스로 자인한 그 휴먼. 제가 지금 이거 11가지의 그 뭐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겠죠. 예. 우리가 아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은 뭡니까 도대체? 애래들만 모아놓은 당이에요? 지금 7개월 됐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 7개월 됐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대형 사건만 11가지예요. 참 그 휴먼 에러답다. 예. 정청래 씨, 휴먼 에러 맞아요. 민주당 시스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그 시스템을 만지는 민주당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다.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산해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인간 말을 갖다가 잘해야 되는데, 그 순간을 갖다가 넘기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 그 두 가지의 뭐 세상 소식이 좀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정의선 현천사그룹 회장. 아니,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참, 재벌들, 어떤 면에서 참 불쌍하다. 예, 볼모로 잡힌 것도 아니고 주르륵 끌려 나와갖고, 이재명이, 야, 이번에 가는데 다 따라 나와. 400명이 쫓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서 있던 사람이 정의선인데, 아니, 이 사람이, 언제 또 미국으로 날아갔는지, 미국, 라스베가스, 황간부다. 그래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한국에 와서 뭐 깐부 치킨 이렇게 하고 한참 난리가 났었죠. 거기서 30분간 두 사람이 비공개 대화를 했다. 정말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녀요. 예.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버티려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참 정치인들 보면 참 한가롭다, 태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정치하면은 정말 나라가 금방 미국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는데, 이 남경필 씨 아들, 그래, 뭐, 첫 고백이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마약 때문에, 그뭐 시설에 가서, 뭐, 일정 기간 또, 치료도 받고, 뭐, 이렇게 격리돼 있고, 뭐, 그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자기처럼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 그 약에 중독된 사람을 갖다가 치유하는 그런 센터를 남경필 씨하고 같이 그 남주성 씨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2년 전 엄마 장례식 때도 약에 취해 있었다. 암 환자가 사망한 장례식장 찾아가 지인이 암에 걸렸다 거짓말하고 약 얻어와 복용을 했다. 약 없으면 미칠 지경이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약을 갖다가 회복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또 같이 이제 그렇게 하면 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참 이게 뭐 이거 공교로운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그 6.3 지방선거가 코앞이잖아요. 이제 5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5개월 남겨놓고 또 남경필 씨가 또 나왔다. 막 인터뷰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남경필 씨가 이번 지방선거 때 어딜 또 나오시려나? 그런 생각이 좀 번뜩 아무래도 정치인이 그렇게 움직이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사가 좀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마약 치료 그 기사 플러스 남경필 씨가 정치에 다시 재도전할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립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누님. 예. 삼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얘기로 바로 넘어가자면 여러분 이재명 그 7개월 된 이재명 정부 여러분 이게 그 한동훈 대표도 계속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폭망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 예를 든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이게 지역마다 다니면서 한동훈 대표가 뭐 치킨 배달도 같이 하고 뭐 치킨 사장, 그다음에 뭐 부동산 문제 뭐 그런 걸로 이제 여러 소도시를 이렇게 다녔잖아요. 자, 한 번은 그 고철 파시는 분 사갖고 이제 팔고 뭐 이러시는 분 그분하고 같이 이제 트럭을 타고 하루를 갖다가 다니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고철을 갖다가 무슨 그 사람이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 우리 철강이 어쩌고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고철 그냥 이렇게 하면 뭐 폐지 수거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적당히 이렇게 가공을 하던 뭐 되팔건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 얘기가 놀랍게도 하루 종일 트럭을 같이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그분이 하루 종일 할 얘기는 뭐냐? 이게 뭐예요? 한미 관세협정 얘기를 계속했다. 자기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한동훈도.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그분의 논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미 관세협정을 해갖고 거기 철강이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 철강의 그 관세를 갖다가 엄청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철 장사가 다 망했다는 거야. 아니, 철강의 관세를 갖다가 때려버리면 당연히 철강의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폐철강이나 이런 쇠붙이 뭐 이런 거 모아갖고 팔면 돈이 됐는데 이제는 팔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기한테 이게 팔러 온 사람 있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폐지 주소다가 뭐 이렇게 그걸 갖다가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팔려야 사는데 안 팔리니까 그분 것도 내가 못 사주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루 종일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한 건 뭐냐? 이게 한미 관세협정이 잘 돼야 된다. 그 얘기를 갖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그 방송에 나와서 예를 들면서 이게 지금 이게 그 물가가 막 뛰고 원화 가치가 막 떨어져 갖고 환율이 막 뛰고 이거의 첫 단추가 뭐냐? 이재명이 그 한미 관세협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했냐면 한동훈 얘기예요. 네, 한동훈이 예를 들은 거를 갖다가 제가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 아산이 철강 50% 관세였네. 예, 엄청 높았습니다. 예. 유병선이 한동훈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논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관세협정을 갖다가 할 때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든 게 뭐냐? 이거는 너 지금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너 숙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처음부터 그냥 이재명을 갖다가 작사를 냈다는 거야. 한동훈의 설명입니다. 작사를 내니까 그 이재명이 협상을 하러 가갖고 이게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럼 3,500달러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협상이 됐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그냥, 바닥이 된 거예요. 그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야. 아니,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 먼저 요구했으면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먼저 3,500억 달러를 갖다가 제시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 바닥이 돼갖고 거기다가 얹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한국 돈으로 계산해 1,000조가 넘는 그런 돈을 갖다가 미국에 꼬라박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이 된 거죠. 거기서 더해갖고 뭐예요? 플러스 그 매년 현금을 갖다가 200억 달러를 갖다가 계속 미국에 줘야 되는 10년 동안. 예? 10년 동안 200억 달러를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현찰로. 미치겠어요. 거기서부터 결국 한국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물가는 폭등하고 환율 폭등하고 그 다음에 이 중소상인들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면 뭐 고철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이런 사람이 이게 거시 경제가 그렇게 망가지니까 이게 미시 경제도 그냥 아작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그 짤을 갖다가 올렸는데 이게
맨날 그 민주당이나 언론들은 그러잖아요. 뭐 대미 관세협정 선방한 거다. 뭐 다른 나라 봐라. 다른 나라도 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방한 거다.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주 대놓고 섰습니다. 대미 관세협정 선방한 거 절대 아닙니다. 선방한 게 아니라 폭망시킨 겁니다. 나라고, 그러니까 한동훈이었으면 훨씬 더, 딜을 잘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한동훈 논리에 가면은 너 그거 숙청 보내고 있는 거지? 이게 뭐예요? 너 그 뭐야? 그 대북 송금권 때문에 관타모아 갈래? 아니면 내 말 들어갖고 사인할래? 천조에 사인할래? 그렇게 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자, 거기서부터 완전히 한국 경제는 폭망을 했다. 그게 이게 시작이고 이 강선호 얘기는 아시죠? 이재명이 대통령 된 이제 장관이 선언하는 과정에서 여가부 장관 갑질 의혹이 뭐 계속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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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예요? 그 김현지가 아이, 그만 내려오세요. 자진 사퇴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강성원호가 사퇴한 그 사건이죠. 이 최순석, 그러니까 우리는 3개월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는 게 뭐냐면 이 최준석 이것도 정말 그 당시에 난리 된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인데 그런데 본회의 중에 그 주식 거래하는 게 밝혀졌어요. 사진 찍힌 거죠.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알고 보니까 또 자기 계좌도 아니야. 자기 계좌가 아니라 보좌관 계좌로 된 거를 갖다가 이 이춘석이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명이죠. 그럼 보좌관이 그 돈이 있겠어요? 돈은 이춘석 돈이겠죠. 계좌를 갖다가 보좌관 이름으로 튼 거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보좌관 계좌면은 본인이 뭐죠? 아이디도 알아야 되고 비밀번호도 알아야 되고 그거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 보좌관이 아이고 제가 이 계좌는 텄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 거래를 좀 해주세요. 이익은 반띵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좌관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3개월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갖고 이춘석 이게 그때 아주 난리쳤던 사건이고 이 최민희 이것도 대박이었죠. 최민희 과방위원장 다 보면은 여기 보면 장관의 위원장의 시당 위원장의 자가 뭐 원내 쑥 대표의 뭐 어쩌고 저쩌고 자관 그 이재명의 그 측근들 핵심 멤버들이 정말 해먹는 데는 돌을 텄다 유유상종이라고 해먹는 데는 도토자. 최미가 뭐예요? 자기 딸 결혼식 하면서 과방위원장 완전 줄을 서갖고 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 되니까 돌려주겠다. 근데 그 뭐야? 뭐 돌려주는 돈이 뭐 무슨 1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또 돌려주는 금액도 또 엄청 막 커져갖고 밝혀져갖고 야 도대체 축의금을 갖다가 무슨 저렇게 엄청나게 돈질을 하고 있냐? 이것 때문에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양하다. 아주 버라이어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사님, 장벌도의 한계는 아무리 윤핵인 부정선거에 빠져 있다 해도 정책 외교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야당 대표라는 인간이 모르죠, 그러니까. 예, 모르는 거예요. 무슨 정책도 없고 외교도 없고 오로지 그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장동혁이 한동훈 대표를 갖다 배신할 당시에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장동혁 본질을 얘기하는데 장벽은 뭐예요? 오로지 그 뭐야 권력 가진 자 앞에 무릎을 꿇고 줄 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 가지면 이 사람 한동훈이 이 뭐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면 또 한동훈 물 앞에 꿇고 뭐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한동훈보다 또 얘가 더 셀 것 같으면 또 걔 앞에 무릎 꿇고 뭐 그렇게 해갖고 권성동 앞에도 무릎 꿇고 이러다가 한동훈 배신하고 권성동한테 붙었다가 지금은 또 뭐야 권성동이 감옥 가니까 지금은 또 뭐야 극우 쪽에 또 붙었다가 그냥 그 권력을 찾아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사람 아마 이재명이 오라 그러면 갈 것 같아. 아니 대통령 권력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장도혁 씨 당대표 내려놓고 여기 와서 장관 하나 해. 이의원보다 먼저 달려갈 것 같은 느낌에 그렇습니다.
한심하다. 예. 제가 장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과인지 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언론들은 그걸 또 빨아대요. 장동에게 사과했다. 계엄 사과했다. 그걸 또 빨아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어? 언론도 그렇게 왔다 갔다 간신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육현생 감독님, 휴먼 에러라고 말하고 꼬리 자르기로 뭉갠다. 인정한다. 조삼모사에 열광하는 개딸 원숭이들의 에러들. 그것들이 쌓이면 그것이 시스템이 불량이라는 증거다. 똘박들아, 니들이 호구로 보는 개딸들은 환호해도 제정신 박힌 중도 보수는 니들 진면목을 냉철하게 꿰뚫어 보고 있단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이렇더라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현실계를 좀 분석해보자. 그래서 뭐 이론도 갖다 붙이고 뭐 성경 구절도 갖다 붙이고 이러면서 제가 방송하잖아요. 제가 그 이번 주에는 이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스템하고 사람하고의 그 관계.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도 나쁜 사람이 만들면 망가진다. 그걸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 이게 이론적으로 딱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이제 3일 남았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이렇다라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사님, 뉴스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있죠. 장경태. 이 장경태는 뭐예요? 서울시당 위원장. 사실 서울시당 위원장이면 굉장한 권력의 자리거든요. 아니 서울을 갖다가 자기가 우두머리가 된다, 보스가 된다.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뭐야 배현진 의원이 이제 국힘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직인데 그 서울시장장 장경태가 거기 같은 사무실에 있던 보좌관인가 뭐 여성을 갖다가 성추행하고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2차 가해를 하고 뭐 그런 적 없다. 까발기고 남자친구 까발기고 그래갖고 지금 두 군데에서 그 뭐야 고발 고소가 들어갔잖아요. 그 직접적인 여성 그다음에 그 까발긴 그 남자친구 양쪽에서 지금 고소고발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다양합니다. 뭐 최민희의 돈, 장경태의 성추행, 아주 다양해요. 이춘석의 주식 거래, 차명 주식 거래, 아주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죠. 인사청답. 이게 중앙대예요. 문진석, 김남국, 중앙대, 이재명도 중앙대. 이 중앙대 라인을 갖다가 통해 갖고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도 중앙대 사람을 갖다가 그 하나 심으려고 거기 보직이 3억이랍니다. 연봉 3억짜리 3억 5천인가 6천인가 잠깐 그 자리에 심으려고 하는데 내가 얘기하면 비서실장이 삔또를 넣는다.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좀 어떻게 잘 좀 얘기해봐라. 김남국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제가 현지 누님하고 잘 얘기해서 그분을 갖다가 거기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지 누나 한마디 했다가 김남국은 잘려나갔어요. 감히 감히 현지 누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불러 죽으려고 김남국은 바로 잘려나갔다. 정말 김현지가 세긴 세요. 예. 우리가 그 볼트무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해리포터에 보면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이 있어요. 이쪽 해리포터가 있으면 이 볼트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름을 갖다가 부르면 안 돼. 그분 내지는 뭐 이렇게 불러야 돼. 예. 마치 하나님 이름처럼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뭐 대문자 히라고 이렇게 쓰는 뭐 여호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그 기록에 중세 시대 때가 기독교가 이제 전성기 아닙니까? 그때 인쇄술이 반대로 인쇄술은 이제 15세기에 우리가 이 뭐야 그 그때 이제 뭐 인쇄술 발달해갖고 뭐 독일어 성격방 막 이럴 때 이제 된 거. 그 전까지는 뭘 했냐면 필사를 했어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러면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썼느냐? 거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그 언어죠. 여러분 특이하게 이 이스라엘도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에는 그 뭐야 모음만 있고 아니,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이야. 부르면 안 되는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이 딱 나오면 붓을 딱 놓고 그 다음에 목욕제기하고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목욕제기하고 다시 와서 한 글자 쓰고 또 쓰다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나오면 붓 딱 놓고 또 목욕제기하고 와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현지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죠. 이거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이죠. 우리 암호를 만들어야 되나 우리도? 김땡땡 내지는 지땡땡 현땡땡 막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이거 잡혀가나요? 혹시 김현주 누나 이렇게 부르면 어쨌든 김양국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잘렸습니다. 그다음에 전재수 이게 뭐 끝까지 통일교 돈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시계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버티다가 결국은 뭡니까? 이것도 아마 누군가가 뭐 김현지 같은 사람이 김현지가 그랬을 수 있고 그냥 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옷 벗으세요. 사표 내세요. 그리고 수사 받으세요. 왜 불똥이 잘못하면은 이재명까지 뜁니다. 김현지까지 뜁니다. 그냥 전재수가 그렇게 미국에서 큰 소리 빵 그때 이제 출장 중이었지 않습니까? 큰 소리 빵빵 치고 돈 받은 적 없다, 뭐 했다, 뭐 이렇게 하더니만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장관직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이제 김병기 와이프 법과 그 다음에 갑질 와이프가 뭐 배나라 감나라 법카 팡팡 쓰고 다니는 공천원금 김병기 그것도 강선우 김경실 1억 수수 도대체 1억이 어디 가든지 줬다는 사람도 없고 지금 뭐 돌려줬다고 그러는데 준 사람은 돈 준 적이 없다고 그러고 도대체 1억이 어디로 간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해운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이렇게 지금 있는데 요 이제 세 개는 이제 김병기 강선우 이해운 이건 이제 최근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하자면 이런 얘기 이게 오늘 밝혀지는 대로 너무 좀 웃기는 건데 이제는 선거 때가 되니까 그 장진영이라고 국힘의 동작구가 당협위원장 되게 당협위원장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뭐 4년 동안 이제 그 지역구를 갖다가 막 관리를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자기가 공천받아 갖고 나가리라. 되게 당협위원장들이 공천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4년을 갖다가 이제 열심히 뛰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지금 동작구의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그 장진영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 카드를 갖다가 법인카드 사용력을 딱 보니까 35만 원을 썼는데 이게 땡땡 할인 마트라는데 김병기 집에서 20m 거리. 그럼 보인다는 거 20m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봐갖고 20m. 야, 이거 100m도 아니고 20m다. 이게 걸어가도 1분 거리입니다. 20m면은 거기서 35만 원. 야, 이건 정말 빼박 아닙니까? 집에서 20m 거리에서 35만 원. 그 다음에 대형마트 용산점에서 45만 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아주 그 버라이티해요. 이분도 보면은 일시각 이게 잠깐 김혜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김혜경도 왜 초밥 사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식당 두 군데. 그다음에 그 고깃집 다섯 군데 플러스 양고기집도 있어. 양고기를 또 좋아하는 모양이야? 정말
이 와이프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집은 다 알아갖고 다니죠? 이게 뭐 서울에 있는 맛집을 갖다 섭렵해 가고 다니네? 주로 여의도 근처네요. 예. 여의도 근처에 고깃집에다가 일식당에 양고깃집에다가, 야, 정말. 어쨌든 깠어요. 이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내역을 깠습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그러네요. 아이고, 베로이코님 늦었습니다. 예, 모두 안녕하세요. 아이고, 베로이코님 반갑습니다. 여튼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한국이 좀 춥다는 얘기가 있던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은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지금 날라고 하는 찰나에 또 감기가 확 도는 바람에 다시 제가 다시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갖고 킥킥대고 있습니다. 잠깐 뭐 저희 직원들부터 시작해갖고 다 감기에 들렸습니다.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필리핀에 주변 사람 중에.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김병기 건은요. 이것도 정말 새로운 게 계속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이거예요. 고액 후원금 이후에 공천을 받았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1,000만 원 줬다, 2,000만 원 줬다 그거하고 또 다른 건이에요. 이거는. 자, 지역 정치인 A씨, 또 지역 정치인 B씨 공식 후원 방식으로 해갖고 이거 뭐야? 500만 원씩 두 차례 후원해. 그럼 1,000만 원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후원금입니까? 뇌물입니까? 그러고 어쨌든 공천을 받았대. 2022년에 후원금 1,000만 원 내고 그 전에 19년까지 1,000만 원 내고 2022년에 공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공천 받았다는 게. 자, 이 건이 또 터졌고 그 다음에 또 구의원 자기가 추천한 구의원 그래서 당선이 됐대요. 구의원. 그랬더니만은 지역 사무실 그러니까 자기 김병기 지역 사무실로 출근해서 비서관 역할을 해라. 너 좀 와갖고 일 좀 해. 비서 역할 좀 해줘. 그러니까 이모 씨가 그런 조건이었으면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공천 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고 계속 이게 갈등이 되니까 이분이 민주당을 탈당했답니다. 자건 뭐 이런 건이 지금 계속 하루마다 계속 지금 터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김현진은 또 안 깨는 데가 없어. 이 이수진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잖아요. 전직 구의원이 이수진한테 탄원서를 냈고 그 탄원서를 갖다가 김현지 당시에 이재명 보좌관한테 전달했고 그랬더니 김현지가 뭐예요? 그걸 당 사무국에 전달했는데 그게 어떻게 김병기한테 갔을까? 예?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 사무국에서 김병기한테 줍니까?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거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재명 사무실에서 그거는 김병기한테 죽고 내 김병기를 갖다가 완전 약점 잡아갖고 그 친명, 비명 행사, 친명 행제, 비명 행사에 그 김병기를 써먹었다. 지금 이게 이제 정설로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깨알 같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거죠. 이해운을 갖다가 뭐 장관 지명한 건데 정말 이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서 그 뭐하고 똑같냐면 조국하고 똑같아요. 조국도 왜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해갖고 뭐 하고 논문 쓰고 뭐 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아버지가 그때 당시 연세 교수대였대요. 지금도 연세대 교수인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언론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전공이 뭐야? 정치 및 공공경제. 그 다음에 게임이론의 권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남은 뭐야? 전공 분야. 자산 불평등 다루는 계량 거시경제. 이게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데 논문 주제가 뭐냐면 선거의 긍정 부정 캠페인이 유권자 인식에 미치는 냐 정치 경제학적 해석.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누가 섞였어요? 아버지가 섞였죠. 아니 내용을 딱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아버지가 썼구나.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공저자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야?
이 메인을 갖다가 아들, 이혜훈의 장남이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저해갖고 서브로다가 이혜훈의 남편 이름을 갖다가 썼다. 그래갖고 일저자가 장남이고, 그 다음에 교신저자가 아버지다.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언론의 평가에 의하면 이 서브 있는 사람이 80% 쓰고 일저자가 20%쓴 거 아니냐?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 그게 아파트 안서. 그 다음에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이해우는 정말 돈 버는 데는 규제인 것 같아. 아니, 이 사람이 가영석보다는 이해운이 부동산 강의를 하면 이게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작전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이해운이 로또 아파트에 청탁해갖고 청약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약이라는 건 전제가 뭐죠? 주택이 없어야 되잖아요. 청약 그거 할 때. 그러니까 이해운이 그 무주택의 기간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그 당시에 집을 안 사고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니까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살았는데 전세가 20억 전세를 샀어요. 아니 20억 전세면 그게 전세입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주택인 거지. 예? 전세 20억, 20억짜리 전세 살았어. 근데 법적으로는 무주택자야. 그래갖고 이게 청약이 당첨돼갖고 이 로또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게 서초동에 있는 건데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고 신고 금액을 갖다가 공직자에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결국 2024년에 분양받았고 재산 신고 내역이 37억으로 했는데 인근 아파트에 보니까 지금 비슷한 면적이 100억 원대에 거래했는데요. 근데 이걸 또 신고는 왜 37억을 했을까? 3분의 1만 신고했을까? 아니 이 사람은 주식도 100억 원 넘게 갖고 있어. 이게 뭐야 아파트도 100억 원 넘게 갖고 있어.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이 정말 부동산 강의하고 재테크 강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해웅 같은 사람이 야 그거 뭐 엄청 눈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뭐야 서울인천 등의 땅과 상가는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주택은 절대 사지 않았다. 왜? 이 청약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주택은 유지했다. 그래서 20억짜리 전세에 살았다. 미치겠어요, 저. 그러면서 이해운 얘기 뭐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는데요? 저 법 다 지켰는데요. 정상적인 절차 통해 갖고 청약에 당첨된 건데요. 아니 제가 법 안 지킨 게 있나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 조금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장관을 시키겠다고 뽑은 사람이나 또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관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나 그냥 유유상종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장동혁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장동혁 비상계엄 첫 사과를 했다. 우리가 왜 계엄 1주년을 갖다 맞이해갖고 많은 분들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얘기했냐?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 계몽령이었다. 한 달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다. 깊이 사과한다. 그리고 이어서 당명 개정을 포함해서 쇄신을 우리 국힘을 버리자.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당명을 갖다가 만들자. 그렇게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갖다가 주황색, 주황색은 개혁신당이죠. 개혁신당하고 연대를 하겠다. 개혁신당에서는 떻게 반응을 했느냐? 장동혁,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침몰하는 배에 왜 우리를 끌어들이냐? 개혁신당한테 바로 까였습니다. 지금 장동혁의 처지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들이 몇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사과 쇄신 약속 전날 고성국이 국힘에 입당했다. 그 다음에 고성국은 또 어떻게 입당을 했느냐? 김도읍이 물러나자마자 고성국이 바로 또 입당을 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김도읍이. 김도읍은 그래도 좀 중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김도읍도 물론 12월 초에 계엄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말이 안 통한다. 결국 김도읍이 4개월 만에 정책위 의장을 갖다가 사표를 냈고, 그러자마자 바로 고성국이 국힘에 입당한다고 입당을 해서 그 입당을 갖다가 누가 했냐? 김재원이 자기가 섭외를 했다. 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김재원 입으로 자기가 고성국하고 얘기해갖고 입당시켰다. 그러면 고성국 입당하고 그 다음에 장동혁이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뭉쳐갖고 우리 잘해야 돼. 그 뭉치자는 건 뭐죠? 뭉치자는 그구들끼리 뭉치자는 거죠. 한동훈 빼내고 친한 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걸림돌은 다 제거하고 고름 짜내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잘 뭉쳐갖고 거기다 뭐예요? 개혁신당 뭉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고성국에 왜 이게 중요하냐? 고성국이 깡생이님 전향길 극로 그래요? 전향길에 극로를 했다고요? 지금 이 장동혁이 이게 참 여기부터 저기부터 하잖아요.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게 이 사과가 하나만한 한가한 소리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소장파 김재석 하나만한 한가한 소리다. 윤절연 메시지가 없다. 심각하다. 친한계 당명 바꾸고 강성 지지층 부르자는 얘기다. 그러니까 강서진이들이 똘똘 뭉치는 얘기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반면에 극우들한테는 어떻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느냐? 장동혁은 배신자다. 여러분 극우의 썸네일을 보세요. 극우 유튜버 썸네일이 거의 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배신자다. 이렇게 왜? 사과했다는 거예요. 사과했기 때문에 장동혁은 윤어게인 더 이상 아니고 이제 우리한테 배신되는 배신자다. 그러면 좀 장동혁은 쓸 데가 어디예요? 극우들한테도 배신자로 나겠지 겪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같은 중도 사람들에도 그 하나만한 얘기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왜 갑자기 방송 중에 혹시 어, 방송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컴퓨터 문제인지 저기 화면이 블랙아웃이 돼버렸어. 어쨌든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확인한 결과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저건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지금 장동혁은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고성국의 입당은 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고성국 TV를 봐라. KBS, MBC, SBS 보지 마라. 고성국 TV만 보면 된다. 본인이 그렇게 고성국 TV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극우 중에 왜 그 곁다리로 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따다부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재미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고성국은 윤석열이 재미로 본 게 아니라 정책으로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정책을 따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느냐. 이 종합을 해보면 기사를 종합해보면 고성국이 보고서를 썼답니다. 윤석열한테. 그럴 정도로 아니 이게 그 예를 들면 아니 이런 게 어디서 나온 거야? 문건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출처를 보니까 고성국한테 나왔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성국이 국힘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국힘을 갖다가 극우화 시키겠다. 더 극우화 시키겠다. 왜? 고성국이 주장하는 게 뭐냐? 자통당, 그 다음에 뭐 무슨 이런 그 당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뭐 조윤진당 뭐 이런 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당한테 이 30%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천을 지방선거를 할 때 지방선거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공천할 수 있는 자리가 예를 들어서 100자리다. 그러면 30%는 이쪽에 줘야 된다.
자통당과 무슨 뭐 이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개혁신당에서 원,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우리가 그거하고 왜 손을 잡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넥타이는 갖다 주황색을 맺지만, 그렇습니다. 아이고, 양희님, 아이고, 다행이네요. 지금 제 화면은 약간 좀 이상해졌어. 네, 컴퓨터가 좀. 잠깐, 필리핀에서 방송하면서 매일매일 저간, 꼭 한두 가지씩 뭐가 이렇게 걸려? 그래도 꿋꿋하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껐다 킬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육천생 감독님, 장돌이 모르는 게 아니라 찌 설정과 개딸당, 찌 설정과 개딸당 행패를 강력하게 견제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칫하면 판사 시절 돈 받고 보석해 준 거, 수사 들어가면 인생 나락. 그래서 개딸당과 교감을 갖고 엑스맨 노릇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 대미협상대 지세 처지와 비슷하듯 개딸당은 국짐스럽길 바라니까 칼집에서 칼을 안 꺼내고 장돌 은근히 이용. 예, 맞습니다. 사필경님 설 자리가 없네. 공중부양해야겠네. 예, 방송 잘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지금 육시원 생활동님 말씀이 이게 왜 그 비호를 받고 있다. 이게 왜 가능한 얘기인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권성동의 이 사건을 갖다가 비호해준 왜 경찰서장하고 뭐 끝나고 뭐 해갖고 경찰서장이 뭐 코치를 해주고 뭐 이렇게 진술하세요 저렇게 진술하세요. 그리고 6개월 하면 또 뭐 선거법 위반 그게 공직선거가 6개월이니까 끝났습니다 하고 같이 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런 얘기가를 갖다가 제가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관련해 갖고 국힘에서 거기에 동조한 그 뒤를 봐준 경찰 출신의 삼선 의원이 있다. 이게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하고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국짐의 삼선 의원. 근데 공교롭게 경찰 출신의 국짐의 삼선 의원은 딱 3명밖에 없어요. 딱 3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철규가 거기에 해당이 돼. 일철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예? 이철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냐. 국힘의 삼선 의원 중에 경찰 출신이다. 그 사람이 김병기하고 손잡고 김병기들을 봐줬다. 지금 이 얘기거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공교롭게 국힘의 삼선 의원은 딱 3명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이철규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 패널들 얘기하고 뉴스를 종합해 보면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이상하냐? 지금 이게 우리가 특검을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이 딸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구속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이재명을 갖다가 뒷닦았던 그 국진, 그냥 윤석열하고 친했던 그렇게 앞장섰던, 뭐, 권성동 날리고, 지금 뭐, 추경호도 지금 두둥살둥하다가 겨우 지금 풀려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뭐, 추경호처럼 그렇게 뭐, 죽었다 살아나오던, 아니면 권성처럼 들을 처박혀갖고 죽던, 한 번쯤은 그렇게 물망에 오르고 고초를 다 겪고 있는데, 이상하게 겪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겪지 않은 사람. 전혀 언론에도 안 나오고 굉장히 조용하고 이재명이 정권 잡은 이후로 언론에 한 번도 부각이 안 되고 평안히 뒤에서 잘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경찰 출신인데 국힘의 삼선 의원 그 3명 중에 하나가 이철규 씨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이철규인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또 두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김병기가 봐준 거 아니냐, 그동안. 예. 그런 의혹이 지금 있어요. 아까 유치원생 한동훈 님이 지금 장동혁이 자기 과거의 판사 시절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한테 지금 이게 비슷한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거기는 이재명이 봐주고 있고 장도영은 이재명이 봐주고 있고 그 삼선했던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은 김병기가 그동안 봐주고 있었던 거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게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양희님 11월 달에 부동산 투기 TF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아직 진행 안 하고 있는데 11월부터 이슈도 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거 TF 해봐야 키우지 않겠습니까? 불만 더 키우지 않을까요? 그럼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요? TF 부동산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무조건 대출하지 마.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습니까? 내지는 그게 다 그 거래 허가제로 바꿔. 다 허가 받고 거래. 완전 공산당 시인데 무슨 해결책이 뭐가 있겠어요? TF를 갖다 꾸미는. 그러니까 그냥 물타기하고 조용히 있는 거죠. 참 한국에 아직도 이런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버라이티한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을 갖다가 한번 깠잖아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결국 계엄 사과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그분들한테 욕 직상에 먹지 않았습니까? 뭐 그다음에 뭐야 그 뭐죠? 여의도 부영구죠. 장해찬을 비롯해 갖고 완전 작살 뭐 박민영이 미디어 위원 대변인 이제 작살이 났잖아요. 오세훈이. 그러니까 오늘 그거 한마디 했다고 바로 오세훈이 180도 태도를 바꿔갖고 적극 환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주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오세훈이. 국힘에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영남의 다선 의원, 진일보된 태세 전환이다. 똘똘 역시 영남이죠. 예, 공천 달라는 거죠. 참 이런 사람들이 국힘에서 정치를 하는 한 나라는 발전이 없고 국힘은 발전이 없다. 발전이 아니라 빨리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한동훈의 징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민호 지네들끼리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7명이 뽑고서 3명은 이제 사표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웃긴 게 이 사람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에 전 방첩사령부 자문위원회 지금 다 특검에 걸려 있는 그런 그 부서죠. 그 다음에 개딸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에 대한 질투와 연동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죠? 왜 개딸이 그렇게 극렬맞게 이재명을 사랑하느냐? 김건희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질투해서 그렇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치료가 필요하다고. 윤리위원장 할 게 아니라 치료부터 받으시라. 꼭 그렇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윤민호 씨, 치료부터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내년에 한국 총선에서 중국 개입 동기 충분하다. 안철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드루킹 조작의 피해 당사자인 제 경우에 비춰볼 때 이는 전형적인 여론조작 수법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는 IP 도용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한동훈에 가만히 있지 마라. 이 조작한 2호선 가만히 있지 마라. 법적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얘기하기 전부터 한동훈이 2호선한테는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진작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안철수 씨가 또 이 기회에 또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내용을 잘 하셔야죠.
양희님, 장배신 TF, 장배신 부동산 TF입니다. 여법님, 오늘도 언론에서 한동훈은 단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동훈은 단계에 가입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한동훈 이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금 이걸 조작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진땡땡 이랬고, 막 이제 장인이 쓴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실적으로 그 글을 갖다가 아직 단계에 떠 있습니다. 장인이 있었다는 글이 실적으로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진땡땡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한땡땡으로 돼 있다. 이게 조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은 단계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한땡땡이 가능하냐? 제가 얘기했죠? 국힘 당원 게시판은 익명 게시판이에요. 그러니까 닉네임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게시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 가입해갖고 내 이름 대신에 다니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냥 한동훈 이렇게 닉네임을 만들어서 예? 별명이죠. 별명을 그냥 한동훈 이게 한통령 만들듯이 한동훈 만들어서 막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8명이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한동훈이라는 아이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썼다고 얘기하고 그 한동훈이 그 뭐야 쓴 것처럼 그 식구들이 썼다. 진땡땡이 썼다. 근데 들어가 보면 한땡땡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좀 어그로를 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늘 글을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참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굉장히 찔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검찰 기소와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오늘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 이걸 뭐 상의해서 했다는가 뭐 어쩌다는가 뭐 그렇게 하는데 뜬금없이 스스로가 기자들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기소와 법원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져요.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주 간단하게 이재명을 제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무죄 판결 받으면 검찰 탓해야지 왜 법원 비난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유죄 판결 받으면 인정해야지 왜 법원 갈아치우려고 합니까? 역시 싸움의 제왕이다. 와, 그냥 한 큐에 날려버리는 이 한동훈의 실력.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가 믿을 거는 한동훈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니? 제가 오늘 썸네일에 그 올린 것처럼 지금 뭐예요? 그 이재명이 그렇게 대형 사고를 갖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우리가 아는 것만 그냥 쉽게 아는 것만 11가지 대형 사고를 갖다가 터뜨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힘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아무것도 오로지 뭐야? 국힘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대형 사고를 갖다가 찍어 눌러갖고 뭔가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한동훈을 찍어내려고 온 신경이 다 한동훈 찍어내는 데 있다. 이재명은 그냥 잘하고 계세요. 일단은 한동훈이 저는 너무 미워요. 한동훈이 적입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공공의 적입니다. 찍어냅시다. 그러고 있는 게 국힘이다. 아직도 국힘에 희망을 두고 있는 분은 정신 좀 차리시라. 네, 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영 방송과 이렇더라 채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2월 29일에서 1월 5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오두막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후원은 없었고요.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은 이렇더라 채널 SCY님 믿음 2등급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오두방님이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여법님, 오늘도 언론에서, 예, 한동훈은 단계 알바 사실 없다고. 맞습니다. 육천세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육천세 한동훈 님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누님도 들어오시고, 예, 여법님, 예, 요랬다 저랬다 슬겨 빠진 놈들이 하는 짓이다. 신념이나 정치자력도 오직 권력에만 눈이 먼 놈이다. 장, 장장씨, 예, 장장씨,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그동안 이제 많이 해주시고, 그래갖고 제가 일리아님 얘기를 갖다가 좀,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엘리아님의 이제 아버님은 12월 25일 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이제 경황이 없겠죠, 그죠? 예. 여러분이 또 계속해서 좀 기도를 꾸준히 해주시고, 또 남은 유족들, 예,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안 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함께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베로이커님, 대표님, 감기 빨리 나으시길요. 예. 사실 저는 오랫동안 걸려 있다가 이제 날 찬스였는데 갑자기 지금 필리핀이 온갖 플루가 유행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감기에 걸려 있어요. 저도 지금 따라서 날래다가 다시 감기로. 네. 지금 약간 심하지는 않아요. 정말 감사한 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배를 건립 고인의 민복을 빕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배를 건립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제가 엘리야님을 대신해서 지금 엘리야님이 많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엘리야님을 대신해서 소식을 전하고 엘리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육체원 생활동우님, 삼가 고인의 면복을 빕니다. 엘리야님, 아버님, 천국 복락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또 남은 유족들의 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그러면 예, 내일 목요일에도 역시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 한통령 정기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필교육님, 엘리아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